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서울 살고 있고요. 사연 유튜브 들으면서 참 힘든 인생 사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도 그리 순탄치 않았다는 걸 한 번쯤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평균 연령이 30을 넘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 치고 굉장히 빨리 결혼한 편이죠. 사실 대학 재학 중에 결혼했어요. 부모님 속썩이면서 결혼했는데요. 네, 보통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하면 혼전 임신일 때가 참 많죠. 저 역시 그랬고요. 복학생 남자친구와 사귀었는데 저는 당시 피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어쩌다 보니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5살 위이고 졸업반이었던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자고 저한테 말해서 그냥 그러자고 했고요. 물론 양가 댁에서 허락받는 데는 고생을 좀 했죠. 특히 저희 집이 그랬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었는데 엄마도 그렇지만 특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멀쩡한 애를 임신시켜 결혼하려고 하다니 이 무슨 파렴치한 일이냐? 아버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었고 어머니 역시 그랬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하셨죠. 너 아직 어려. 그냥 지우면 안 되겠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나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눈물을 꾹꾹 짜내며 우셨어요. 사실 어리디 어린 딸이 갑자기 임신해 와서 5살 위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저라도 싫었을 거예요. 아빠는 크게 화를 내며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자 져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은 소규모로 지인들만 초대해서 치렀죠. 사실 그땐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도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것이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어서 결혼하는구나 하는 사정이요. 대학 졸업도 못한 채 결혼부터 하고 휴학한 뒤 애를 낳았죠. 그런데 애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낳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애만 낳고 당연히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끝마치려고 했는데 양가 어느 분도 아이를 돌봐주실 여력이 안 됐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암투병 중이라 어떻게 해도 안 되셨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허리 디스크로 편찮으셔서 수술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도저히 애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저는 결국 대학 중퇴를 선택했죠. 저희 아빠랑 엄마가 정말 많이 슬퍼하셨어요. 어떻게 대학 등록금 마련해서 가르쳐놨는데 중퇴를 하냐고요. 저희 집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아빠 암투병할 때 건강보험 안 되는 신약을 쓰기로 해서 돈이 정말 물처럼 새어나가 버렸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대학 등록금은 따로 빼놓으셔서 저한테 신경 안 쓰이도록 해주셨는데 제가 중퇴해버린 거였죠.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죄송한 일로 마음에 안고 살아가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아 아이를 기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도리어 좋아했었죠. 어차피 같은 대학이고 거기 나와서 내가 돈 벌잖아. 넌 대학 나와도 요즘 취업시장 힘들어서 장담 못해. 잘 됐을 수도 있잖아.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아니 근데 사실이야. 너 학점 관리도 잘 안 했잖아. 스펙을 요즘 얼마나 보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그냥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란 식으로 말했죠. 남편과 저는 과만 달랐지 같은 대학이었고 남편은 졸업한 후에 금융권 회사에 들어가 아주 잘 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금융권 종사자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월급도 상당히 센 편이라 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 기르는데 남편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게 불만이긴 했죠. 여보, 애 좀 신경 써. 당신 애한테 인사는 했어? 아니 갓난애가 안아? 그럼 애 안아주기라도 해야지. 나 피곤해. 일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당신. 남편은 항상 피곤함을 이유로 아이 돌보는 것을 피했어요. 네, 물론 월급 많이 주는 만큼 남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량도 대단히 많은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이렇게까지 무심할 이유가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이 싸우긴 했어요.
결혼한 지 1, 2년 동안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리 나아지지도 않았고 도리어 나빠지기만 했죠. 22살에 대학 졸업도 안 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걸 그때쯤 후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은근 절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하기도 힘들었어요. 어쨌든 대외적으로 저는 대학 중퇴이니까 고졸이나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 아기가 2살쯤 되었을 때 아빠의 병세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결국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저랑 엄마가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자매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더욱 힘드셨던 것 같더군요. 기댈 때라곤 저 하나인데 저도 한심하게 혼전 임신으로 20 초반에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사위가 금융업 쪽으로 취직을 잘해서 돈을 잘 번다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앞뒤 안 가리고 눈앞이 캄캄해지셨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우리 집에 가도 아버지는 못 뵙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빈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않고 멍하니 앉아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 왜? 왜라니? 우리 엄마는 뭐 부모님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왜?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셔서 장모님 혼자 평화롭게 지낼 텐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전혀 저희 엄마가 외로워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우리 엄마 외로워할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아버지 신약 비용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재산도 얼마 안 남았어. 엄마 모시고 와서 같이 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도 엄마가 봐주실 수 있고 말이야. 아, 애 말이지? 그래. 우리 애 엄마가 봐주시면 나도 파트타임으로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안 될까? 저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죠. 거절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라도 시어머니 모시자고 하면 처음에 싫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꾸준히 며칠 동안 설득했고 결국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든 남편이 모시자고 했어요. 자기도 그러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지? 나 외벌이에서 벗어나서 그건 좋겠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걸 동의했는데 그까지 파트타임 정도 못할까요? 전 그래서 신나게 당연히 일할 거라고 대답하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는 처음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해도 결혼한 딸네 집 가서 함부로 신세 지는 거 아니라고 버티셨죠. 하지만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됐고 여러 가지로 집을 합쳐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일 거라고 설득을 한참 했어요. 거의 한 달쯤 설득하고 나서야 엄마가 그럼 알겠다고 들어오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제 육아를 도와주실 게 조금 기대가 됐어요. 물론 엄마가 혼자 외롭게 돈도 얼마 없이 사실 게 걱정이 됐지만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저희 애기 봐주기 시작하셨을 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 번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지내야 했는데 엄마가 와서 육아 도와주기 시작하셔서 그제야 하루라도 나가 편히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들어오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제가 쉬엄쉬엄 육아하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숨 쉬어지고 살겠더라고요. 엄마도 저랑 같이 지내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파트타임이라도 잡아본다더니 아직이야? 이제 슬슬 알아봐야지. 장모님 들어오신 지 벌써 한 달째인데 아직도 안 알아본 거야? 아버지 장례 얼마나 지났다고. 엄마도 나도 좀 쉬어야지 여보. 무슨 그렇게 오래 쉬어? 직장인들은 며칠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 나가는데 너무 편하게만 사는 거 아니야? 순간 그렇게 말하는데 빈정이 상했어요. 직장인들 고생하는 거 알죠. 하지만 저는 사정이 되니까 쉬는 건데 말이에요.
사실 남편 월급이 좀 센 편이라서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가 크면 어떨지 몰라서 그 전에 일자리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였죠. 알았어. 금방 잡을게. 그리고 이왕이면 파트타임 말고 전일제로 해. 어차피 장모님 계시니까 집안일 당신 할 거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더러 우리 집안일을 다 해달라고 하라고? 장모님도 심심하실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낫지.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이 절 쓱 보면서 말하는데 배알이 꼴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못마땅한 투를 숨기지도 않고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장모님 들어오셨으니 그만큼 생활비도 더 들 거 아니야. 당신이 전일제 일이라도 잡아서 벌어와야 수지가 맞지. 수지라니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말이야. 장모님도 좋고 우리도 좋으려면 그게 제일 좋아. 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 말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었죠. 아기도 있었고 거기다 연로하신 엄마까지 모셨으니 당연히 생활비는 더 많이 들 테니까요. 남편한테 머리 숙이고 초라해지기도 싫어. 그래, 내가 차라리 전일제 일자리 제대로 된 거 잡아 돈 벌고 만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싱글일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희가 나온 대학이 꽤 괜찮은 데라 친구들도 다들 어렵지 않게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친구들도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인맥이 있어 아름아름해서 사무직 일자리 하나를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김서방이 지금 내가 돈을 좀 벌어왔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애도 클 거고 하니까 자기 외벌이론 좀 힘들다고 해서. 아유, 그렇지. 젊을 때 바짝 벌어 저축해야 나중에 편하단다. 엄마 봐라. 한 푼도 없잖니.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애기랑 살림 좀 부탁드려요. 염려 마. 내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놀고 먹을 사람은 아니잖니. 엄마는 활짝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똑똑한 딸이 대학 중퇴하고서 가정주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게 훨씬 좋다면서요. 그래서 염치없게도 연세 드신 엄마한테 육아와 살림을 맡기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 소문날 정도로요. 그래서 아빠랑 저랑 엄마 음식 솜씨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죠. 남도지방 출신이라서 간이 조금 센 편이긴 했는데 굉장히 감칠맛 있는 음식을 하시곤 했어요. 살림의 베테랑이시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살림하고 다니는 것보다 엄마가 집안일을 맡으시니 놀라울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엄마 밥 얻어먹기 시작하며 살에 찔 정도였어요. 아이도 할머니와 정이부터 금세 할머니가 곁에 없으면 울기도 했죠. 집안이 정리되는 걸 보면서 저는 역시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불만이 있는 건 딱 한 사람, 남편뿐이었죠. 남편은 입맛이 좀 슴슴한 편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간을 좀 세게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초반엔 그걸 그렇게 탈을 잡더군요. 장모님, 이거 너무 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해주셨는데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국도 너무 짜고 김치도 양념이 과하게 들어갔어요. 아우, 양념 아까워. 요즘 고춧가루하고 배추가고 그렇게 비싸다던데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많이 짠가? 예, 너무 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양념 넣는 거 좀 그래요. 어차피 먹지도 않고 굵어서 버리잖아요. 그래도 전라도 김치는 좀 양념이 많고 간간해야 맛있어서. 전 싫습니다. 간 센 게 전혀 좋지 않아요. 건강에도 나쁘지 않나요? 아유, 정말 쓸데없는 낭비죠. 엄마한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걸 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몰래 뒤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남편 대답은 똑같았죠.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엄마는 그때부터 심심하게 음식을 하려 노력하셨지만 사실 평생 가져왔던 요리 습관이 금방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을 약하게 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양념들도 같이 맞춰서 조절해야 하는데 하룻밤 사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부터는 음식이 맛없다고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는 일은 거의 없었고 기껏 먹는 게 아침인데도 그랬죠. 하루는 밤늦게 술 처마시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봤더니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아, 장모님, 이거 무슨 먹고 목 막혀 죽으라는 건가요? 응? 왜? 아니, 국물 하나도 없이 계란말이하고 감자조림이라니? 뭐 사위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아니라 오늘 국을 할 만한 재료가 없어서 빠졌네. 오늘 하루만 좀 봐줘. 엄마는 사람 좋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희죽거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왜요, 장모님? 저희 결혼할 때처럼 화 좀 내보시지? 뭐라고? 왜? 저희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셨잖아요. 우시기까지 하면서. 남편은 마치 농담인 척하며 그렇게 비웃는 소리를 했어요. 저도 엄마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남편을 보는데 웃는 얼굴로 계속 농담을 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고 보니 저하고 결혼시키기 잘하셨죠?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저 같은 남자 데려오겠어요. 사실 제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드리는 남편이 요새 어딨다고. 공치사하는 꼬라지가 더러워 못 봐주겠더군요. 하지만 남편 말 중 사실인 부분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전 일단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엄마도 애써 안 좋은 감정을 감추고 웃음을 띄우시더군요. 그렇지.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죠? 그럼 물론이지. 그러니까 음식 좀 신경 써주세요. 이건 무슨 매번 먹을 수 없게 내놓으시니? 저 사회생활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아침에는 당연히 시원한 국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슴슴하고 부드러운 새 반찬 2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 식사 메뉴를 요구했어요. 그러고는 지금 당장도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 엄마가 그 아침에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 계란국을 끓여주셨어요. 봐요. 이렇게 찾으면 다 나오는 재료를 갖고는. 남편은 혀를 차면서 국과 밥을 먹고 나갔죠. 끝끝내 계란국과 계란말이 재료가 겹쳤다면서 타박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와, 속이 뒤집히는데 사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기대서 저희 엄마 들어와 사시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도 못했어요. 엄마도 속상하지 않은 척하며 그냥 괜찮다고 웃으셨고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을까요? 그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찾은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오면 남편한테 면도 서고 나중엔 엄마한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가 대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월급 받고 나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과 너무 차이가 났어요. 금융권에서 제법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대학 중퇴하고 인맥으로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 돈 버는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은 대놓고 제 월급과 자기 월급을 비교하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었어요. 아니, 나가서 종일 일하고 겨우 월 200 버는 거야? 아니지, 200도 다 안 되네. 이거 최저임금 받긴 하는 거야? 최저임금보단 높아. 그런데 월급이 이 모양이라고? 당신은 진짜 나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겠다. 장모님하고 둘이 아주 보기 좋았겠네. 야근 오르고 화도 나는데 뭐라 할 말은 없고 죽겠더군요. 제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 남편은 계속 뭐라고 더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길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저희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싫어했어요. 물론 편히 쉬러 들어오는 집안에 장모님이 계시니 싫을 순 있겠죠. 하지만 이왕 같이 살기로 결정한 바에 가족이 되어서 서로 편안해지는 게 최선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뜯어먹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엄마는 절대 집안에서 놀지 않으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버는 사이 저희 아이 키워주시고 살림이란 살림은 도맡아서 다 해주셨어요. 월급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제가 면목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집안일은 손 안 대도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던 사람이니 당연하긴 했지만요.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신 지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침밥을 먹다 그날도 또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 또 시작이네. 왜 그러냐? 뭐 입에 안 맞나? 아, 진짜 장모님.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죠, 이게? 남편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대놓고 얼굴을 고치고 엄마한테 떽떽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엄마한테 아침마다 해장국 끓여서 아침 식사 시중들게 해와서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는데 저도 그날 너무 속상하더군요. 장모님, 음식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제가 간이라도 제대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까지 그걸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미안하네. 내가 맞춘다고 맞췄는데 입이 안 맞는가 보구먼. 엄마는 쩔쩔매며 눈치를 보셨어요. 옆에서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여태까진 제가 아무 말 않고 보기만 하며 몇 년째 지나왔는데 남편이 그러는 꼬라지를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솔직히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막말로 기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붙어서 사시는 건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그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이 돌더군요. 여태까지 쌓인 것만 해도 충분히 속이 뒤집어지는데 기생이라뇨? 저희 엄마고 제가 모시고 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리어 차분해진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입을 대빨 내밀더군요.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뭐? 기생? 그래, 틀린 거 아니잖아. 밥 한 끼 해먹을 줄도 몰라서 나나 엄마 없으면 굶고 있는 네가 기생충 아니고? 저는 차분한 얼굴로 남편한테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허여멀건한 낯짝이 새빨개지더니 곧 벌떡 일어나 펄펄 뛰기 시작했죠. 뭐? 야, 지금 너 네 엄마 데리고 와서 붙어 사는 주제에 남편한테 기생충이라고? 이거 말하는 꼴하지 마라. 그까지 돈 몇 푼 번다고 지금 장모한테 기생소리한 인간이 마누라한테 꼬라지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꼬라지나 제대로 살펴. 대가리 꼬라지 특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무척 당황하는 눈치였죠. 신혼 때야 제가 좀 남편 바가지를 긁었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를 모시고 살기도 해서 얌전히 지냈거든요. 처녀 시절 제 성격을 완전히 잊어먹은 건지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꼴이 웃었어요. 야, 이혼해, 이혼. 어? 결국 남편은 말문이 막히니까 대뜸 이혼 소리를 했어요. 그거 반가운 소리였죠. 사실 몇 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혼 소리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맞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이혼해. 너 그 소리 후회하지 마라. 당장 오늘 이혼해. 당장 가. 남편은 오기가 나는지 당연하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저희 진짜 이혼했어요. 저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죠. 남편과 제가 일단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고 나니 아주 일사천리더군요. 남편은 오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을 물으지 않았고 저는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절대 물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도 네가 데려가 기르라고 난 아이 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막말을 한 이후 저흰 만나지 않았죠. 시댁은 아마 난리가 났겠지만 전화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만 마음이 타서 발을 동동 구르셨죠. 사실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어요. 저런 인간과 같이 살 수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 어쩐다니. 사실 재산 분할도 딱히 할 게 없었어요. 남편은 월급은 많이 받았어도 생활비는 타이트하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전 당연히 그 돈을 꼬박 저축하는 줄 알았더니 주식에 넣어 날려먹었더군요. 전 그래서 나눠 먹을 것도 없었던 거죠. 다행히도 제가 몇 년 동안 전일제로 일하면서 직장에서 성실하다고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른 상태였어요.
물론 전 남편만큼 벌 순 없었지만요. 엄마, 그래도 내가 돈 버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다. 나도 이제 좀 일을 하려고 해. 다행히 엄마 외가 쪽 친척이 지금 해장국집 하는데 그거 나한테 그냥 받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하거든. 잘 안 되는 집이긴 하지만 내 노동력 외에는 들어갈 돈이 많지 않아서 말이다. 이야기인즉 엄마 친척분이 원래 자기 건물에서 해장국집을 하는데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그 친척분 건강 상태가 빠르게 좋지 않아져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아내 집기를 전부 처분하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기엔 너무 귀찮아서 엄마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더군요. 원래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 친척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휴, 일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엄마? 괜찮아.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랑 우리 애기한테 도움이 돼야지. 엄마는 자상하게 웃으면서 절 끌어안아 주셨어요. 실패한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는 상황이라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엄마도 그간 저희 집에 계시며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들어진 상황이었으니 일을 시작해서 활력을 얻으시는 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작은 빌라를 구해 저와 엄마, 아이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맨날 분위기만 망가뜨리던 남편 없으니 훨씬 행복하더군요. 저는 아침에 나가 저녁에 퇴근했고 엄마는 조금 늦게 나서서 저녁 장사까지 하고 들어오셨어요. 둘 다 바쁘긴 했지만 최대한 서로 도우면서 아이를 돌보았죠. 다행히 아기도 좀 커서 돌보기가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해장국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원래 그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 그리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가게가 잘 안 되었던 거더군요. 가게 목 자체는 아주 좋은 곳이라 엄마의 남도식 해장국은 손님들을 잘 끌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 성격이 워낙 상냥하셔서 손님들하고 잘 지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혼자 감당을 못하셨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도와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엄마가 아직은 네가 직장 다니는 게 좀 더 안심된다며 말리셨어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서빙 직원 한 명만 두면 되었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나중엔 홀 직원만 5이 되었어요. 불과 1년 반 사이에 말이죠. 가게가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불안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결국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카운터에서 잡일을 전부 받으렸죠. 이곳저곳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근처의 직장인들이나 주민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맛집이 되어버리니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이 손님이 불어났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웨이팅이 줄줄이 늘어나서 그 웨이팅 손님들 줄 세우고 관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했고요. 만약 서빙이 밀리면 저도 뛰어나가서 서빙을 돕거나 테이블을 치우기도 했어요.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손님은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지. 그 손님들 치우고 나면 음식 식재료 준비해야지. 젊은 제가 그랬으니 저희 엄마는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저와 엄마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성공이었던지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달에 벌기도 했으니까요. 돈이 별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 돈이 별거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둘이서 이 식당을 꾸준히 잘 해나가고 싶어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니 사업 제안도 들어오더군요. 프랜차이즈며 해장국 식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내놓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엄마는 자신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셨지만 젊은 제가 그래도 좀 나아서 같이 해보자고 했죠. 해장국 상품을 꼼꼼히 만들어 내놓았더니 과연 홈쇼핑에서 매진도 되고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점도 내기 시작했어요. 일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정말 너무 정신없긴 했는데 그래도 세상 뿌듯했어요.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았죠. 저희는 빌라가 아닌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차도 새로 샀고 덕분에 저희 아이도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던 때 예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저희가 가게에서 여느 때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저녁 장사까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이었어요. 뭔가 낯익은 사람 한 명이 가게 앞에 얼쩡거리더군요. 저희 마지막 주문까지 다 끝났습니다.
점원 한 명이 나가서 들여오려는 그 사람한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사장을 만나러 왔다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좀 뭔가 싶어 나갔죠. 누구... 당신?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절 알아보곤 웃으면서 인사하더군요. 당신 오랜만이야. 좋아 보이네. 그래요. 오랜만이네. 전 떨떠름하게 전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낯색은 어둡고 옷도 뭔가 남루해 보였죠. 평일이었는데 출근했다가 온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들렸어. 우리가 보고 싶을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전 딱딱하게 대답했고 전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가 우리한테 해댄 소리는 생각지 않고 그까짓 말 들었다고 정색하는 꼴이라니. 제가 얼굴을 굳히고서 쳐다보자 전 남편은 재빨리 웃었어요.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해. 사실 용건이 있어서 왔어. 무슨 용건? 사실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투자하지 않을까 해서. 전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주섬주섬 꺼내서 저한테 내밀었지만 전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받지 않았어요. 이게 뭔데? 받아봐. 사업 계획서야. 그걸 왜 내가 받아서 읽어야 해? 좋은 기회라. 투자 기회 주고 싶어서.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더군요. 보아하니 알만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였죠. 저희가 이혼하던 몇 년 전에도 이미 주식으로 돈을 죄다 날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와서 돈이 갑자기 많아졌을 리도 없고요. 그러면서 투자 기회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니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었어요. 난 다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어서 투자 안 해. 그러지 말고 좋은 기회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당신이 투자해. 왜 나한테 그러죠? 제가 싸늘하게 말하니 전 남편이 그제야 얼굴이 벌거져 실토하더군요.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거잖아. 빌려줄 돈 있어? 빌려주면 내가 이자 몇 배로 쳐서 갚을게. 말을 꺼내자마자 전 남편은 대뜸 달려들었어요. 돈 좀 빌려줘. 지금 이 해장국집 대박 났잖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제가 전 남편을 노려보자 전 남편은 머뭇거리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 꼴을 보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했던 우리 엄마 음식 솜씨로 대박난 게 지금 이 가게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쓰레기 취급한 적 없어. 난 그냥 심심하게 먹는 걸 좋아했을 뿐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집에 기생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그건 내가 말실수했어. 진짜 말실수였어.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전 남편은 얼른 저한테 숙이고 들어왔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뭔가 당신 마음에 안 차는 게 있었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알고 이러는 거야? 물론이야. 뭐든지 내가 다 고칠 테니까. 나는 당신하고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 있는 얼굴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요. 젊은 시절엔 꽤 괜찮게 생긴 얼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이 먹어서 다 무너진 얼굴이었고 게다가 저 속에 있는 인간성을 다 알기에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당신 지금 직장 잘린 거지?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잘린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둔 거야. 그 꼴을 보니 뭔지 안 봐도 알겠더군요. 그 시절에도 주식으로 자기 돈을 죄다 날릴 정도로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인간이었으니 직장에서 대체 무슨 짓을 했을지 알게 뭔가요? 횡령해서 주식하다 날려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돈 빌려다가 주식하다가 평판 나빠져 잘렸을 수도 있고 제가 알진 못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정을 제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자기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으려고 자리에 앉으려는 전 남편을 제지하고서 전 출입문을 가리켰죠. 다행히 끝날 시간이라 손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나가. 뭐? 하지만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당신 같은 거지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하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전 남편 얼굴색이 퍼렇게 질렸어요. 저는 좀 재미있어서 그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죠.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기생한다고 했지? 지금 당신이 하려는 짓이야말로 기생충 짓이야. 이제 완전히 남남인데 어딜 와서 지금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그게... 쓸모없는 인간. 이제 직장도 잘리고 어디서 뭘 할 수 있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진짜 사회 기생충이 됐네. 제가 조롱하듯이 말했지만 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죠. 잔인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제 앞에서 뭐라도 말을 붙여보려고 애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징그러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굳이 여기 붙어있는 건 목적이 하나인 거잖아요. 저와 엄마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 말이에요.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들면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 늘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털어버리고 아직 퇴근 전이던 직원들을 불러서 전 남편을 내쫓으라고 했죠. 나가세요, 손님. 지금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여보, 우리 부부였잖아. 부부? 언제적 이야기라는 거야? 이혼한 전 남편이 영업장에 와서 난리치고 있다고 신고하기 전에 꺼져.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직원들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다가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된 거였죠. 아저씨, 나가세요, 나가. 어디 우리 사장님한테 들러붙으려 들어? 주제 좀 챙기세요. 아우, 정말 염치 없어. 직원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면서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마지막으로 해장국을 먹고 있던 단골 손님들도 합세해 전 남편을 비난하고 쫓아버렸죠. 전 남편은 그렇게 쫓겨나서 아예 저 멀리로 쫓겨난 뒤 사람들한테 한껏 비난받고서야 이제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멍청한 얼굴로 한참이나 저희 가게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 무겁게 터덜터덜 걸어가더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내가 저 인간한테 당했던 수모를 이렇게 갚아줬구나 싶어서요. 결국 착하게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보답받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약하고 못되게만 살아왔던 저 인간이 저렇게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했죠. 주방 뒤편에 있어 이 소란을 못 들었던 엄마가 나오시면서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셨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저 순하기만 하신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알 필요는 없어서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